안녕하세요. 강원의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교수 차장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성에 있는 왕곡마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왕곡마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마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마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상도 지역에 가면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의 양동마을, 그리고 전라도에 가면 순천의 나간 옥성마을, 그 다음에 충청도는 아산의 외암마을이 있고요. 가장 남쪽에는 제주도의 성읍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성에 있는 이 왕곡마을은 우리나라의 6개의 전통 민속마을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자리한, 그래서 북방주택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마을 같은 경우는 행정 어떤 명칭이 오봉일리예요. 주광면 오봉일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봉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봉오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곡마을은 뒤에 있는 주산을 비롯해서 북쪽과 동쪽과 남쪽, 서쪽에 해서 5개의 봉오리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명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병화불입지지라, 병, 전쟁, 화재. 그러니까 전쟁과 화재로부터 화재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명당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왕곡마을의 역사를 보면은 6.25 전쟁을 비롯한 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성 산불이 있었을 때도, 동해안에 산불이 있었을 때도 그 화재가 이쪽 마을은 덮치질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 5개의 봉오리로 둘러싸여 있는 고성 왕곡마을은 병화불입지지라는 말이 명실상부하게 맞는 말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성 왕곡마을은 양근함시의 시종마을로 시작이 됩니다. 그 함성경이라고 하는 보문각 제학을 지낸 고려 때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분에게는 그 함부림이라고 하는 아들과 함부열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형인 함부림은 조선 건국에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건국 개국 공신을 책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벼슬이 형조 판서에 이르러서 조선에 와서 상당히 그 창달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동생이었던 함부열은 충절을 지킵니다. 두 왕을 모실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고려의 충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의 마지막 왕은 공양왕인데, 공양왕은 조선이 건국이 되자 바로 이곳 간성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유배를 올 때 함부열은 공양왕을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바로 이곳 왕곡마을에 와서 그 시종마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곳 그 왕곡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충절을 지킨 충절의 고장이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에 있는 이 왕곡마을은 전형적인 북방식 구조의 그 주택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방식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를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남방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더위를 대비하는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식 주택은 더위를 대비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북방식 가옥을 가지고 있는 왕곡마을의 가옥들을 살펴보면 대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 뒤에 방이 있는 겹집, 양통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겹집 혹은 양통집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온돌방을 사용하죠. 온돌이라고 하는 걸 난방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이라고 하는, 온돌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 크면 춥습니다. 그래서 방을 가능하면 작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정이 가능하면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곡 마을에 있는 가옥 구조를 보면 겹집, 양통집이라고 그래서 방을 갈라서 방 뒤에 또 방을 둠으로 해서 난방을 보다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왕곡 마을에 있는 가옥들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제 북방주택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기역자형으로 집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역자형으로 집이 있어서 그 부엌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집 안에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고, 도장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부엌 앞에 같이 붙어서 마구간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 안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까지도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의 어떤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북방 가옥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곳은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추위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꿀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야 아마 그 가옥 구조 중에서 꿀뚝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왕곡 마을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벽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항아리를 올려가지고 그 꿀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난방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뗐을 때 꿀뚝의 어떤 형태나 어떤 높이나 이런 것들은 난방 장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항아리가 이렇게 왜 지붕 위에 올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항아리 굴뚝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그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 왕곡 마을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적설량이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리는 눈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왕곡 마을의 가옥에 보면 왕곡 마을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왕곡 마을에는 앞마당에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습니다. 이게 앞마당을 개방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담을 만들고 대문을 만들 경우에 적설량이 많아서 이것이 쌓이게 되면 고립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집이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앞마당에 있는 담장을 없애고 대문도 없애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을 기단을 높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이쪽 지역이 눈이 참 많이 오는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도 뒷마당은 있습니다. 뒷마당은 굉장히 담장을 높게 쌓아서 폐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뒷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여성을 위한 여성 해방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들이 목욕도 하고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차단을 통해서 여성만이 가지는 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성 왕곡 마을에 보면 앞마당은 개방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뒷마당은 폐쇄적인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성 왕곡마을이 우리가 이제 충절의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고성 왕곡마을에 오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건축 구조물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효자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한 개 있기도 힘든 것을 여기는 두 군데나 이 효자각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쪽에서 많은 효자들을 배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성리학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행동 가치는 뭘까? 국가에 충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라고 하는, 가문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했을 때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기에서는 효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왕이 있고 국가가 있으니까 거기는 충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마을이 한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충절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고장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또 다른 가치인 효도 실천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왕곡마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라고 하는 게 충과 효를 행하는, 유교의 어떤 항목을 실천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오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성 왕곡마을의 북방식 가옥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충과 효를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성 왕곡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강원도의 건축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누전 건축들, 그리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형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옥 구조,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하나의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원의 건축에 대한 수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